일단 이 3인곡이라고 할 때 이 미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땐 여인을 의미하잖아요. 이 미인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때 미인은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 3인곡 우리가 미인하면 여자들을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남자한테 미인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미인, 미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 이 임금이 선조임금이에요. 선조임금. 정철은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은 아십니까? 네. 여기 옛날에 이제 동서남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인의 영수였어요. 근데 제가 중인 이야기 있잖아요. 중인. 네. 중인이 계급이 중간이라서 중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의 광화문 같은 알짜배기 중앙에 살아서 중인이에요. 저는 중인이 진짜 중간 계급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저도 한문학 대학원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그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중인이 계급이 중간이 아니라 알짜배기 땅 중간에 산다. 그래서 중인. 그러면 동인은 동쪽에 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인이 중간이 말이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걸 그냥 읽으면 여인의 뭐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라 자 정철이 유배를 갔어요. 되게 이제 올바른 곱바른 소리를 많이 해갖고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를 갔을 때 정철에 대해서 이제 정철이 임금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전하 저는 죄가 없는데 왜 저를 유배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양반 체면에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녕하세요. 양반 채통에 아니 지금 3인곡을 먼저 좀 볼게요. 3인곡. 여러분 이제 이 관동별곡 3인곡 흥민곡은요 정말 명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세 편 읽으시면 정말 다른 거 무슨 뭐죠 엄청난 거 읽는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좀 배경을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정철이 유배를 갔는데 전하 저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네네. 이거를 간접적으로 했다. 미인은 선조다. 일단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철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게 송강정철이 유배를 갔잖아요. 근데 유배를 가서 이게 그 쓴 가사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역 중에. 몰라요? 대나무로 유명한 거. 대나무. 아니, 담양이죠, 담양. 아니,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 다 아시잖아, 그죠? 담양이죠, 담양. 담양으로 갔어요. 유배를 주로. 여러분이 담양에 가면 우리는 뭐 중록원, 그 다음에 소세원 정도는 가봤나요? 가봤죠. 근데 여러분이 담양에 가서 뭐 이런 정자를 같은 거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서경정 이런 데 안 가봤죠? 시경정. 이런 데를 가야 돼. 이 시경정이라는 데가 가면 풍광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담양 가면 참 멋집니다. 어쨌든 그 담양에서 주로 작품들을 써요. 가사 작품. 그러니까 담양에 가보면 여러분 담양 대나무숲 그 중록원 가면 와 진짜 신선이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중림칠연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대나무숲에 있는 7명의 현자들 그런 데 속하는 거. 자 보세요. 이제 이 정도 배경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충신연주지사가 뭐냐면 뭐 한자 안 써도 되겠죠. 충신이 임금 주인이죠. 주인을 그리워하는 노래. 충신연주지사. 또 연주 대신에 뭘 쓸까요? 연군지사. 충신이 군주를 그리워하는 노래의 형태입니다. 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어렵진 않을 거 이 정도는. 그래서 충신연군지사, 충신연주지사.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책들을 보시면
아마 왼쪽에 고어, 오른쪽에 현대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책들이. 왜냐면 현대어로만 나오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고어부터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우리말로만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렇게 나오나요? 네. 고어로 된 걸 보세요. 고어. 이 몸, 내 몸이 삼기다는 게 생기다는 말이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기다라고 안 했고 삼기다라고. 여기 생기다예요, 생기다. 내 몸이 생길 적에 임을 쫓아서 생기시니. 자, 해석됩니까? 네. 내 몸이 생길 적에 임을 쫓아서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생연분이며 하늘 보랄 이리런가. 한생연분 밑줄 쫙 치고요. 이게 천생연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천생연분 모르시면 없죠. 네. 이걸 옛날에 한생연분이라고. 네, 그렇죠. 한평생이죠. 한생이라는 게 한평생이에요. 네. 한평생의 연분이니까 천생연분이죠. 자, 천생연분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늘 이 3인곡은 다 끝내야 돼. 천생연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 했나? Made in Heaven이라고 하는 거예요.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우린 천생연분이야. We are made in heaven.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하늘에서 만들어졌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We are made in heaven. 천생연분이죠. 그러니까 천생연분임을 한평생 연분이니까 천생연분이며 하늘은 하늘이겠죠. 모랄은 모르리겠죠. 맞죠? 이리런가는 이릴 것인가. 천생연분임을 하늘이 뭐를 이릴 것이냐. 이해가요? 이리던가는 이릴 것인가 이런 뜻이죠.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나 하나 점어는 젊다의 옛날 말이에요. 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는 여러분이 그 구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괴다가 나오거든요. 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의 옛날 말이 괴다예요. 예쁘지 않나요 말이? 옛날에 사랑,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건 한자에 사량에서 나온 건 이야기했죠. 안 했나?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사량이 우리말인 줄 아시는 분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자.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죽고 못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하여튼 근데 그 옛날 말이 괴다인데 이건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젊어 있고 이마나 날 사랑하니. 해석 어렵지 않죠? 네. 이 마음 이 사랑 견졸 때 노예 없다. 그러니까 견졸 때는 뭘 견줄 때 요즘도 네. 견주다라는 말 쓰잖아요. 네, 네. 견줄 곳이 전혀 그렇죠. 노예라는 게 처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네버죠, 네버. 견줄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준다는 게 비교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견줄 때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내 사랑은. 그러니까 당신만이 You are my sunshine 영어로 말하는 그런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평생 원하요되 평생에 원한 것이 한데 내자 하였던 한데는 함께라는 뜻이 함께 한데 이 내자란 말은 뭐냐면 녀다 하면서 녀다 녀다라는 게 옛날 말 녀다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인데 가다 써봐요. 가다. 두 번째는 지내다는 뜻이 있어요. 지내다. 지낸다는 게 살다는 뜻이겠죠. 네. 보통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녀다라는 옛날 말에 녀다가 있어요. 녀다. 이게 뭐라고요? 가다. 그다음에 지내다는 뜻. 여기서는 뭐겠어요? 지내다는 뜻이겠죠. 네. 함께 지내자고 하였던. 늙어야. 뭐 대충 두드려 맞추면 돼. 늙어서야. 무사일로. 무슨 일로. 외오는 외따로 혼자서. 혼자 두고. 외워두고라는 게 혼자. 그다음에 재밌는 게 글이 난고잖아요. 요게 원래는 글이 난고에 써봐요. 글이 난고인데 요게 이제 이걸 연음이 돼버린 거예요. 글로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요? 네. 글인데 이렇게 연음이 됐잖아요. 이게 분철이라고 하죠. 분철. 이해갑니까? 이걸 나눈 걸 네. 분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어원이 같은 거 아세요? 그림을 그리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하고 그리워한다는 게 어원이 같다니까 정말. 누군가에 대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전을 공부하잖아요. 상식이 완전히 그냥 뭐죠? 그냥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늙어서 무슨 일로 혼자 두고 그리워하는 거. 해석되죠? 그리는 거, 그리워하는 거. 자, 엊그제 님을 매셔. 엊그제 님을 모시고 지금 3인국 보고 있어요.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이라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광안전이라는 게 광안루 이런 것처럼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임금이 계신 곳. 그러니까 광안루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 옛날 말하면 궁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광안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궁궐이란 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광안전이라고 쓴 겁니다. 광안루 아시죠? 춘향 그 강활로와 같은 거. 그러니까 광안전에 올랐던 거기 사랑을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더대 어디야? 그더대가 뭐냐면 그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더대라는 게 동안의 옛날 말이거든요. 그동안 어디야야? 어찌해서 하계에 나려오니. 하계는 딱 뭔지 알겠죠? 인간 세상. 하계라는 인간 아래야자잖아요. 인간 세상에 나려오니. 그러니까 내려왔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나려오니라는 거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러니까 요즘은 뭐뭐 하니 이러니까 무슨 연결어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나려오니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에요. 너 왜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냐.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시적 화자는 당연히 여자인 건 확실하죠.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시적 화자가 지금 뭐의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지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말고 천상 지상 중에 어떤 사람이죠? 지상이요? 지금 하계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상이에요? 네. 지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유배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광안전이 궁궐이라고 그랬죠. 궁궐인데 어째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느냐? 이게 뭐냐면 너 왜 유배 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돌려서 말한 거라니까. 정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너 왜 유배 왔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내려왔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올 때에 빗은 머리 빗잖아요. 여성들이 빗은 머리가 얽히언디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유배 온 지 3년이. 그렇죠. 3년이라는 거죠. 이제 잘하시네. 유배 온 지 3년 됐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냥 읽는 거하고 내가 지금 유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철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철이 완전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올 때 빗은 머리가 얽힌 지가 3년이야. 그러니까 보통 찬빗으로 빗는데 안 빗어가지고 3년 동안 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나. 연집은 있지만 누를 위하여 고의할. 분칠하잖아요, 여성들이. 연집은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곱게 할까. 이런 뜻이거든. 여러분 이 연집분 할 때 이 분자가 정말 잘 만든 글자인데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분이라는 거 여성들이 분 바르잖아요. 이 쌀미자에다가 가루 분자거든요. 나눌 분자. 그러니까 이 분은 뭐 쌀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쌀은 이게 곱잖아요. 그걸 이렇게 곱게 이게 한다는 거예요. 분자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서 곱게 바를 것인가. 이게 남자가 이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지만 시적 화자라는 건 확실하게 여자라는 거죠.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서 내가 바를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서름, 마음에 맺혀 있는 서름. 텁텁이는 첩첩이에요. 이게 첩첩을 옛날에 텁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다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좋다를 듀타라고 했어요. 듀타. 좋다라는 말이 옛날 말이 듀타라니까. 알고 계셨죠? 듀타. 그러니까
첩첩이 쌓여 있어. 마음에 내 맺힌 서름이 그러니까 서름은 싫음에 싫은 근심이 첩첩이 쌓여 있어. 자, 해석되시죠? 네. 첩첩이 쌓여 가지고 짓는 것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진난이라고 하는 건 짓는 것이 한숨이요 디난이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맨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봐요. 진난 플러스 2예요. 여기까지 가죠.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됐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한숨이여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무한합니까? 어? 여러분 봐 여기서 한 500년 정도 살아야 돼.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500년을 살 수가. 100년 살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100명 살 확률이 100분의 1. 그러니까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은 그렇지. 여러분 안 된대요. 100분의 1이라니까 확률이 1%. 자, 어쨌든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다시 보세요. 인생은 유한한데 여기서 아이디어 얻으시면 돼.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이 끝이 없구나. 그지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 근심이 끝이 없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예요. 대충 두드려 맞히겠죠.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세월이 유수. 여러분 그 세월이 유수와 같다. 우리 또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가 영어를 뭔지 아세요? 영어를. 모르시는구나.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이 뭐처럼 날아가요? 화살처럼 날아가지. 이게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뜻이에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정말 시간이 진짜 빠르네. 영어가 매력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전을 좀 잘한다. 영어로 그냥 눌러버려요. 고전 잘해도 영어를 좀 잘 못하는 분이 많거든. 어쨌든 세월이 자 보세요. 저기까지 해석되죠? 어디에서 말했어? 무심한 세월은 무르르듯 하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 염량은 알겠죠? 염은 뜨거울 염자고요. 불탈 염자고요. 양자가 서늘할 양자예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 남양 특집 있잖아요. 남양 특집. 왜 남양 특집이냐면 남양이에요. 원래 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남양 특집으로 알더라고. 남양 특집이 아니라 원래는 남양이 맞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늘한 것을 들고 온다. 그게 남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양 특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남양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서늘한 것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막 등골이 오싹해. 그게 남양 특집이에요. 하여튼 염량, 더 뜨거운 것과 추운 것이 그러니까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는 다시겠죠. 다시 온다는 거. 그럼 더위와 추위가 나 정말 더워 죽겠어. 또 좀 있으면 추워. 추워 죽겠어. 좀 있으면 더워. 이러지 않나요? 그 이야기예요. 듣거니, 듣고 보거니, 느끼는 느낀다는 뜻이겠죠?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 자는 많기도 많구나. 내가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남자에게 차인 여자예요. 이 시적 화자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차인 여자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배간 마음이라는 거죠. 자, 듣거니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보거니 보고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동풍이 건뜻은 문득이라고 써 봐요. 문득 불어서 동풍이 문득 불어서 적설은 쌓을 적자는 아시죠? 우리가 수학에서 적분할 때 이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설이 뭐겠어요? 쌓은 눈을 헤쳐내니. 그럼 바람이 불면 눈이 헤쳐 나오겠죠? 그 다음 보세요. 창 밖에 심은 매와 두세 가지 피어셔라.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됐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고전을 이제 이게 막 국문학 이런 공부를 하면 이걸 심그다 고어까지 막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하여튼 심은 매와 두세 가지가 피었는데 매화가 상징하는 건 뭔지 알죠? 뭐죠? 그렇죠. 절개죠, 절개. 절개 맞아요. 우리가 오상고절라고도 하지만
그 국화 같은 경우 이 매화는 절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유배를 갔어도 내 절개는 꺾였어 안 꺾였어? 안 꺾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가뜩 냉담이 이게 냉담 찰냉자 찰냉자입니다. 뭐 이거는 쓸쓸하다는 뜻. 그러니까 냉담은 쌀쌀하고 적막하다는 뜻이에요. 냉담이라는 게 암향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여기서 암자는 원래 어두울 암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암향은 어두운 향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암향에서는 그윽한 향기로 해석합니다. 원래 암자는 어두울 암자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고어에서 해석할 때는 그윽한 향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낸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황혼의 다리조차 벼맞기에 비치니. 그러니까 황혼의 다리조차 쫓아와서 대충 뜻으로 맞추면 돼요. 그렇죠? 다리 쫓아와서 벼맡에 비치니겠죠? 비치니. 벼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베개에 베개. 그러니까 베갯머리. 여러분 그 베갯머리 송사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필로우 토크라고 그래요. 아,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베갯머리. 이게 필로우가 베개고 잠잘 때 여인들의 막 이야기 때문에 완전히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걸 베갯머리 송사라고 하는데 이 필로우 토크라고. 어쨌든 다시 자, 그렇죠. 베갯머리에 비쳐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낚이는 듯 반기는 듯. 그러니까 흐느끼는 듯 낚이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내 베갯머리를 비추는 거예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여인의 베갯머리. 그러니까 뭐예요?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 아니냐 이거죠. 됐죠? 저매와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저는 저라고 써봐요. 옛날 아까 제가 좋다 옛날 말 교타라고 그랬죠. 저의 옛날 말 저예요. 옛날 저라고 써요. 매화 꺾어내어서 임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매화를 꺾어내서 임 계신데 여러분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데 보낸다는 말은 뭘까요? 내 마음의 충절을 임금한테 보여주고 그렇죠. 아, 뭐야? 제가 가르칠 게 없네. 하산해야겠는데. 내 마음의 충절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 매화를 내 꺾어가지고 이미 계신데 보내고 싶다.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그러니까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아, 잘했다고 하겠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꽃 띄고. 꽃 띄고죠. 꽃 띄고.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꽃 띄고가 지고에 지고. 옛날 말 이렇게 출력하신 분은 적어놓으세요. 새 잎은 새 잎이고 나니 새잎 나니 녹음이란 건 알죠? 지금도 녹음이 6월 7월 막 이러잖아요. 깔렸는데 나위 정막하고 이 나위가 비단이에요. 비단 장작. 그러니까 비단으로 된 그 휘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라자가 비단 라자거든요. 비단 라자라고요. 비단으로 된 장막이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어요. 수막은 수놓은 장막. 이 숫자가 수놓을 숫자예요. 수놓은 장막이 비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남자가 뭐 이렇게 막 비단 장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둔. 부용이라는 게 뭐 밑에 나오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부용은 원래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연꽃. 연꽃을 다른 말로 부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부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꽃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여기 이제 해석에 뭐라고 써놨지? 연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 뭐 이렇게 써져 있죠. 연꽃을 수놓은 원래는 연꽃이지만 비단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도 실제로 공작이 아니라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걸 다 빼먹고 썼을까? 이 지금 그 가사는 3사 3사 거의 이렇게 맞춰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3사 3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 다 쓰면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빼먹은 거예요. 그게 다 쓰면 좋은데 그렇게 쓰면 너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꽃을 수놓은 비장을 걷어놓고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은 가뜩이나 요즘도 가뜩이나 신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말이에요. 시름 근심 많은데 날은 어째서 기도덩고는 길던가. 여러분도 심란하면 그러지 않나요? 내가 막 정말 뭔가 바쁘게 지내면 막 한 시간이 뭐야? 하루가 1분 같다. 근데 여러분이 막 갑자기 뭔가 복잡한 일이 생겼어. 그럴 수 있죠.
막 살다 보면 막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어. 내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만약에. 그럼 막 뭐라고 그래야 돼? 1분이 막 한 10시간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막 1억을 통장에 넣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뜩 근심이 많은데 날은 어째 길던가. 그 다음 보세요. 원앙금 버여놓고. 원앙 비단이에요. 비단금자예요. 베어놓고 오색선이에요. 오색시를 풀어내요. 그러니까 원앙이 있는 비단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오색시를 풀어내어서 금자의 견화이셔 님의 지어낸. 그러니까 금자이라는 게 금으로 만든 자예요. 예, 금으로 만든 자로 금자해라고 하는 견화. 그러니까 이거는 재어 가지고 견화이셔는 금으로 만든 재로 견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어서 님의 옷을 짓는 거예요. 해석됩니까? 네. 금자해 금으로 만든 자. 금자까지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금자해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로에 로. 그러니까 금으로 된 자로 견화. 그러니까 재어 가지고 겨눈다는 말 생각해서 겨눈다. 재 가지고 임의 옷을 지어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맞죠? 요즘은 남자들도 막 의상 디자이너 되게 많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여자라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수품, 손의 품이니까 뭐예요? 솜씨는 칸이와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그러니까 격식도 갖췄구나. 가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맞죠? 솜씨는 커니와 제도, 격식도 갖췄고요. 그다음 보세요.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수는 보석으로 만든 지게예요. 보석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정말 이 여인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죠. 요즘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보석으로 만든 지게에 막 백옥함에 담아두고 뭐 원앙 비단을 비고 뭐 연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으로 잠자고 이런 분 계세요? 아, 보통 잘 사는 여자가 아니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러니까 님에게 보내고자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러니까 지금 왜 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를 위해서 막 옷을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에게 보내려고 님이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이게 험하기도 험하구나. 여기 이제 해석해 보니까 여기는 멀기도 멀구나라고 써놨는데 이 험하다는 뜻이 험하다. 원래 정확히 말하면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걸 좀 이제 쉬운 말로 쓴 것 같아요. 원래 머우레라는 것은 험하다는 뜻이에요. 험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말리 길을 니라시오 찾아갈고. 이거 알겠죠? 대충 맞추면 돼요. 천리길 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니거든 열어두고. 자, 니다는 자 보세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칠판. 아까 녀다 기억나요? 녀다? 녀다 가다라고 그랬죠? 라고 그랬죠? 자, 이것과 아류가 니다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은 여다란 말도 썼고 니다란 말도 썼어요. 이게 간다는 뜻이에요. 고, 영어로 말하면 고. 알겠죠? 그러니까 니거든 뭐겠어요? 가거든. 열어두고. 열어두고요. 나를 본 듯이 반기실까? 내가 가면 열어두고 나를 본 것처럼 반기실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본 것처럼 반기실까?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 보면 날 울린 남자, 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그 노래 딱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를 버렸는데 나는 그 사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룻밤이에요. 설이 기운에. 우리 김나잖아요. 기러기는 기러기예요. 울며 낼 때 약간 여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것 좀 설명드릴게. 자, 녀다. 여기 보세요. 여기 니다, 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간다 뜻이 간다. 아시겠죠? 옛날에 이게 비스무리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 울어낼 때 됐죠? 기러기가 울면서 갈 때 위로에 혼자 올라.
위로는 이게 위태로운 누각이거든요. 위태로운 위자예요. 높은 누각이 혼자 올라서 수정념 거듭 마리. 그러니까 이 거듭 마리는 이 말이라는 게 요즘 뭐 말 이런 뜻이 아니라 거든이라는 뜻이 요즘 말. 거듭 말이라는 말 자체가 거든이. 그 옛날 말이고요. 수정념은 수정으로 된 발이에요. 수정으로 된 발을 거든. 여러분 이 수정념 이런 걸 우리가 그 시의 표현 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화법. 아름답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여러분 수정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대나무로 만들어도 수정념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수정으로 만들어만 수정념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높은 누각에 올라앉아 수정발을 거두니 그다음 보세요. 동산에 달이 나고 동쪽 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의 별이 배니. 북극의 별이 보여.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북극의 별이 보여.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임이신가에서 반가워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 저절로 나요.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그러니까 청광이라는 거는 맑을 청자에 빛광자죠. 빛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과 별의 맑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을 쥐어 짜가지고 빛을 일으켜서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 봉황루에. 봉황루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봉황은 임금이 사는 곳이죠. 지금도 청와대에 가면 봉황 그림 있지 않나요? 네. 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겠죠. 봉황루는 궁궐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궐. 궁궐로 내가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과 별의 맑은 빛을 일으켜서 내 가지고 궁궐에 붙이고 싶은데 누각 위에 걸어두고예요. 팔황의 다비치예요. 팔황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비춰서 됐죠? 온 세상에 다 비춰서 그다음 또 뭐예요? 심산궁곡이죠. 깊은 산. 그다음에 궁자도 이게 달 궁자거든요. 원래 다는 골짜기. 그러니까 깊은 산골짜기라고 보면 돼요. 됐죠? 점낫같이, 대낫같이 맹그셔서 만드소서.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달과 별의 맑은 빛을 일으켜서 궁궐에 내가 붙이고 싶어. 그러면 누각에다 걸어도. 자 보세요 여기 달과 별을 누각에다 걸어도. 그러면 잘 온 세상을 비춰야 안 비춰요? 비추겠죠. 그래서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만드소서. 옛날 네온사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과 별을 걷다 걸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건곤 천지 하늘과 땅 폐색하여 얼어붙어서 이게 다들배자의 막을 새자잖아요. 백설이 한 빛인제. 그러니까 흰 눈으로 한 빛인 때. 이 재라는 건 때거든요. 흰 눈으로 한 빛인 때. 흰 눈으로 실함은 근심은 학원이 물론이거나 날새도 그쳐 있다. 날새는 날짐승이에요. 날짐승도 그쳤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거나 뭐도 없어요? 날짐승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해 안 고독해요? 고독하지. 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렇거든. 소상강 남쪽도 치오미는 추운 것이 이러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남반이라는 건 뭐냐면 따뜻한 곳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자, 제가 문제를 낼게요. 소상남반은 어디를 가리킨다? 전라도 담양. 네, 담양을 가리켜요. 이게 담양이라고. 그러니까 담양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부 지방에 내가 사는데도 추운 게 이런데 임금은 위에 살잖아요, 맞죠? 옥루, 옥은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있는 누각의 높은 곳이야 더욱 닐러 부사말이. 그러니까 더욱 닐러는 더욱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내가 남부 지방에 살아도 추운데 거의 임금은 북부에 가깝잖아요. 거기 사는데 얼마나 춥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양춘 뜨거운 봄을 붙여내어 임 계신데 쏘이고죠. 내가 따뜻한 봄 기운을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임 계신데 쏘이고 싶다는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따뜻한 봄을 내가 부채로 부채질해가지고 임 계신데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모첨 이게 초가집 첨화거든요. 이게 띠 모자인데 초가집이고요. 이 첨은 첨화예요, 첨화.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이게 옥루가 대궐이에요, 대궐. 예, 임금.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대궐에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사랑 이야기는 말이 안 돼. 뭐 달도 따다 달라, 별도 따다 달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당신이 없어지면 하늘의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가 그거 아니에요? 맞죠? 하여튼 그래서 더욱 말해 뭐 하겠느냐. 양존을 붙여내서 임기신대 쏘이고죠.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대궐에 올리고 싶다. 홍상은 붉은 치마예요. 이 치마 상자거든요.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여며 있고 요즘 말 여며 있고 잘 여며 있고 치수를 반만 걷어. 치수는 이게 푸를 취자에 소매 숫자예요.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여러분 비치색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때 이 취자예요. 비치색은 진짜. 그러니까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일모 수죽에 햄가림도 하소할시. 자 일모니까 뭐예요? 이게 점을 못 자거든요. 해가 점을 무렵. 수죽이니까 이거 뭐예요? 긴 대나무예요. 긴 대나무. 이 숫자가 길다는 뜻이에요. 햄가림이 뭐냐면 헤아림. 헤아림도 많기도 많구나.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음식점 중에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이름 들어보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이 해음이 뭔지 아세요? 해음이 뭔지 아시냐고. 해음이 뭐냐면 이게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옛날에는 써보세요. 흩트네요 많이 알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흩트네요 요즘 말로 뭘까요? 요즘 말로. 같은 생각. 무슨 생각? 잡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흩트네음이란 말 되게 많이 쓴다니까. 이 잡생각을 흩트네음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 해음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헤아림 행가림이 뭐라고요? 헤아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됐죠? 자 자란 짧은 애가 수이디어 쉽게 넘어가서 긴 밤을 고초 앉아 꼿꼿이 앉아 긴 밤을 꼿꼿이 앉아 고초라는 건 꼿꼿이에요. 자 청등 걸은 곁에 푸른 등 걸어놓은 곁에 전공우 놓아두고 이 전공우라고 하는 거는 이 후가 뭐냐면 악기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현악기인데 뭐랄까요? 그 비파 같은 그 뭐라고 그러죠? 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서양의 악기 그런 거 같은 현악기 같은 거예요. 기타 비슷한 하여튼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고 비겨시니 그러니까 꿈에나 임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겨시니 기대어 있으니 자 앙금 원앙 이불이 차도 찰샤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하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뭡니까 3인곡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찾아라 그러면 어디냐면 이 시의 하이라이트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냐면 지금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여기 지금 그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겨신이 있나요? 네. 거기서부터 끝까지 뭐 이게 복사하신 분 있으면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꿈에나부터 한우라 있죠 제일 밑에까지 이게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예요. 꿈에나부터 끝까지가. 그러니까 복사하신 분은 별표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어 있어요. 원앙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30일에 30일 30날 적은 덧 잠깐 생각 말고 이 시름을 잊으려하니 마음에 맺혀서 골수에 깨쳐신 이게 뭐냐면 뼛속까지 서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골수란 말 지금도 쓰지 않나요? 골수펜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뼛속까지 사무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오나 이병은 이 편작은 뭐냐면 중국의 엄청난 유명한 명의를 편작이라고 해요. 요즘도 이 편작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중국의 엄청 유명한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명의하고 똑같아요. 명의. 그러니까 명의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니? 이 병을 어찌하겠니?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서 상사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상사병이잖아요.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내 병은 누구 탓이에요? 님의 탓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요즘만 차라리예요. 시어디어 사라져서 범나비가 호랑나비 대오리다. 호랑나비가 되고 싶어. 꽃나무예요. 나무가 나무의 옛날 말이 나무예요. 예, 꽃나무 가지마다 간 곳 족족 앉았다가 족족이란 말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가는 곳 앉았다가 향 묻은이에요. 요즘 말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물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병은 임의 탓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는 차라리 사라져가지고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호랑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는 데마다 가지마다 앉아 있어. 그럼 향기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죠. 그래서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겠다는 거예요. 올물이라는 거 뭔지 알겠죠? 향을 임의 옷에 옮다는 거예요. 임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인 줄 모르셔도 내는 나예요. 님을 쫓아려 하노라. 나는 님을 쫓아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님을 쫓아가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옛날 말하고 이제 현대말 썼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이걸 여러분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작가의 어떤 그 글을 쓰는 의도를 보면 상당히 어때요? 되게 잘 썼죠. 여성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되게 잘 쓰고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또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작품에 나오면 이제 거기에 어떤 말 나오냐면요. 이 우화등선이란 말 나와요. 써보세요. 우화등선이 뭐냐면 이 기두자거든요. 기두자. 될 화자, 오를 등자, 신선선자. 여러분 우화등선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는데 무슨 그러니까 우화등선이 뭐냐면 어깨에 깃이 돋쳐가지고 신선이 돼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깨에 깃이 돋쳐서.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소동파가 유배를 가요. 그건 알죠? 소동파 그래갖고 막 그 동파육도 만들고 이 사람이 음식을 되게 잘했어요. 지금도 중국에 하면 동파육이라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소동파가 유배를 갔는데 자기는 유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나라 신선이었는데 글자를 한데 잘못 읽었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을 지금 남이 되는 것처럼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써보세요. 적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강. 문학 되게 유명한 문학이에요. 적강. 이건 한자로 써서요. 이게 신선 적자도 되고요. 선녀 적자도 돼. 내들 강자는 알겠죠?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또는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적강이라고 하는 거야. 적강. 자, 그러면 그걸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도 어렵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유배를 온 걸 유배 왔다고 안 한다니까? 나는 원래 하늘나라에 뭐 했다? 뭐였어? 신선이나 선녀였는데 글자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세상에 온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시? 신선도 하늘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구운몽 이야기 했었죠, 전에. 구운몽 공부 안 했나요? 했잖아요. 자, 구운몽 생각해 보세요, 구운몽. 자, 천상계에 누가 있었죠? 다시 복습. 성진이가 있어요, 성진. 성진. 자, 지상계에 누가 있었죠? 지상계는 그 무엇이냐. 양소희가 있었잖아요, 양소희. 다 잊어버리셨네. 양소희. 다시 천상계에 뭐가 있어요? 성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소희의 소유의 소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가 뭔 뜻이야? 어떤 사람 소유가 뭐 소풍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잠깐 놀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라는 건 뭐냐면
잠시 놀다는 뜻. 이 숫자가 작을 숫자가 아니에요. 잠시 논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인간 세상에 뭐 하러 왔어요? 잠시 놀러 왔죠? 아, 나는 한참 놀러 왔어요? 한참 놀고 있네. 그러니까 봐요. 이걸 연결시키면 재밌어. 자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상계가 메인이죠. 얘는 스키다시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쵸. 아 우리가 사는 게 메인이잖아. 지상이 짱이지. 근데 왜 구몽에서 김만중은 천상계를 먼저 썼을까? 이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썼냐면 잘 봐요. 이거하고 연결돼. 자 김만중이 유배를 갔죠. 그건 알죠. 네. 그 유배를 갔죠. 그럼 원래 이 김만중은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천상계는 뭐라고 그랬죠? 궁궐이라고 그랬죠? 네. 궁궐. 그래서 이렇게 쓴 거라니까. 궁궐에 있다가 봐요. 성진이가 있었어요. 그 육관대사 밑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팔선녀를 막 희롱했죠. 네. 팔선녀가 막 와가지고 이제 까지도 아닌데. 희롱이죠. 길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막 뭐 구슬을 던져가지고 연꽃도 만들고 막 희롱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물론 팔선녀도 희롱했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 세상 육간 세상에 내려버린 양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만중은 자기가 유배 온 곳은 잠시 노는 거다. 언젠가는 왕이 있는 곳으로 갈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상계 성진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적강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천상계와 지상계와 천상계라는 의미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현대어로 쓰여진 거 있잖아요. 현대어로 쓰여진 거 한번 봐보세요. 현대어로 쓰여진 걸 보면 자 쭉 읽으면서 볼게요. 이 몸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현대 있지 않나요? 있어요. 이것은 한평생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인가. 나는 젊어 있고 이미 날 사랑하니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데가 없다. 평생에 원하되 함께 지내자고 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혼자 두고 그리워하느냐. 자 이게 유배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좀 이제 이해가 풀리지 안 풀려? 네. 풀리죠? 네. 그러니까 님은 다 임금이고 여기 나온 광안전 이런 거 다 궁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 아까 매화가 절개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금으로 만든 자로 임의옷을 지어낸다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남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그 검열에 걸리는 거예요. 검열. 요즘 말로 하면 검열에 걸려. 그 검열에 안 걸리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여자의 눈물은 뭐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남자의 눈물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이야기를 써놓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잠깐 동안 생각 말고 이 시를 믿지 아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쳐 있으니 명이다 10명이라도 내 병을 못 고친다. 그래서 내 병은 님의 탓이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다른 사람이 탓이야. 자, 이거 심리학적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어요? 처음 들어봐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건 알아요? 네. 이게 귀인 이론이에요. 남산에 가서 귀인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돌려버린다고. 그걸 귀인 이론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안 되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뭐 시험 막 과락났어.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이거 시험이 엄청 어려웠던 거야. 이게 탓을 돌린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이게 잘못이 이게 님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포랑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 족족 앉아 있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옷에 올무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몰라도 나는 임을 쫓아가려 한다. 하노라. 뭐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읽어도 이거 못 썼나요? 이게 지금 현대어로 이게 지금 옛날 말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옛날 말인데 현대어로 읽어도 정말 잘 썼지 않나요? 네. 여러분 뭐 간단히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 3인곡을 이제 제가 아까 배경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야기 들은 소감 한번 잠깐씩 절절하네요. 절절. 잠깐씩 듣고 좀 쉬었다가 충정 저 충정 뭐 이런 건 맞아요. 충신 연군 이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여인의 목소리에 절절한 거. 네. 빗대어서 이야기했는데 정철이인데 전 놀라운 게, 야 이게 뭐 여기 봐요. 이게 여자들보다 더 잘 쓰죠. 뭐 올 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가 3년 됐다라든가,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서 바를 것인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원앙 비단 베어놓고 오색실 풀어내고 막 이런 표현들 봐보세요. 야 진짜 이 완전 여자를 너무 잘 알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적 화자가 완전 여성으로 되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냥 보면 사랑 노래로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배경을 몰랐다고 보시면 아 미인이니까 이게 여인이 뭐 님을 그리워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전하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유배에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노래. 님은 나를 그래서 참 잘 썼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읽기도 되게 낭송하기도 좋아요. 님에게 보내고저 님 계신데 바라보니. 요즘 말로 해도 이게 사음보라고 그래. 사음보. 그러니까 음보는 알죠. 음보가 뭔지 모르시면 없죠. 이게 끊어보세요. 이게 제일 처음에 현대어에서 이 몸에서 끊어봐. 이 몸. 태어날 때 때에서 끊고 임을 따라해서 끊고 태어나니.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한평생의 연분임을 하늘이 모랄에서 끊는 거 있다는 하늘이 모랄 일이던가. 그러니까 보통 343 모랄은 모를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니 거의 사음보로 끊어져 안 끊어져요. 대충 끊어지잖아요. 네. 평생에 원하되 함께 지내자 하였더니 이걸 평생에 하나 원하되 하나 함께 하나 이게 아니라 함께 지내자가 한 음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현대로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서 읽어보라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읽을 때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말들을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고 그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써놓은 그 정철의 아주 멋진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어때요? 이게 구어긴 하지만 또 읽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그냥 제가 그럴 때 현대어로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고 뭐 이렇게 또 강독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강독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연결시켜 가지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뭐 이걸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게 이런 뜻이라는 정도만 연결시켜서 썼고 정말 정철에 정말 그 여러분 정철이 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나중에 그런 그 뭐랄까 그 시경정이라고 써요. 나중에 시경정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 담양에 가면 식영정이라는 게 뭐냐면 쉴식자 그림자 영자 정자 정자 그림자가 쉬어넘는 정자다. 그림자가 쉬어넘는 정자다. 시경정. 이름도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가보시라고. 가서 그 이런 작품을 또 이렇게 그런 데서 보면 또 달라요.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뭐랄까 답사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특히 이제 이런 문학을 하는 문학 쪽의 답사는 이런 작품들을 그 장소에 가서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읽는 거하고 그 현장에서 읽는 것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